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13페이지 기타 소득 볼 차례죠. 제가 앞에 촬영을 했었는데 소리를 안 켜고 해서 다 날라갔어요. 예, 그래서 재촬영하는 건데, 자, 거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죠. 자, 기타 소득이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고 다음 걸 보면은 뭐 표에 쫙 나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타 소득은 제가 성격을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게요. 기타 소득은 첫 번째 성격이 일시우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 그다음 불로소득, 그다음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의 성격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범위를 좁히면은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은 성격이 일시적인 거예요. 보통 잘 발생하지 않는 것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아니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는데 오늘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왜 과세하느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인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시소득 있잖아요. 자주 발생하는 일시소득들, 개인한테 발생할 수 있는 흔히 발생하는 일시소득, 예, 그런 것들을 기타 소득으로 박아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발생하지 않는, 예, 그런 소득은 과세를 안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개인한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기타 소득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 책의 313페이지 하단에 그 표에 있는 걸 보면서 법에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를 해놨는데 그 열거된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양도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적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저작자 있잖아요. 저작자. 제 어릴 때는 이제 주영훈이 작곡가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그럼 주영훈이 받는 작곡료는 그 저작권료죠.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이에요. 왜냐면은 저작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업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영훈이 자기의 저작권을 뭐 자녀나 와이프한테 상속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저작권료를 받는 자녀나 배우자는 저작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료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저작자가 받는 거는 사업 소득인 거고 그 외자가 받는 거는 기타 소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이 있는데 요거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 예,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동그라미 1번도 권리죠. 저작권, 예, 그런 권리 있잖아요. 그런 권리를 그 권리를 만든 사람 이외의 자가, 예, 받는 거는 기타 소득이 되겠고 2번도 권리예요. 자, 이런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광업권 뭐 강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무형의 권리 있잖아요. 우리가 재무에서 배운 무형 자산들, 그런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그냥 권리자 들어가는 거는 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참고가 아니라 그 앞에서 사업소득 할 때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썼죠. 그래서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옛날에는 한 2, 3년 전에는 그 기타 소득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사업소득 쪽으로 바꾼 거예요. 자, 3번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일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에요. 만약에 물품 또는 장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예, 빌려주고 받는 금품이라고 하면 사업소득인데 일시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고. 자, 동그라미 4번에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연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데, 자, 통신 판매 중개업자, 그 인터넷 판매상들이 그 사업장을 있잖아요. 사업장을 임대할 때 연간 수익 금액, 그러니까 임대료가 500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그 통신 판매업자 있잖아요. 통신 판매업자들한테 싸게 임대하라 이 말이에요. 싸게 임대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빠지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업 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이 세금이 더 적어요. 그래서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한테 싼 금액으로 임대를 놨다라고 하면은 그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올해 개정된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5번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 소득이 있는데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사업소득이라고 썼죠. 근데 공익 목적일 때는 기타 소득으로 빼줘요. 공익 목적일 때는 아무래도 세금을 좀 더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자, 그다음 2번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가 있는데 일시소득 있잖아요. 일시소득도 기타 소득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이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학원에서도 강의한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강의하면은 저는 이제 강의업을 하는 거예요. 강사로서 그 학원 가가지고 업을 영위하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사업소득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강의를 기업체 가서 하루 특강을 했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런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일회성으로 딱 한 번 하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고용 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일시 강연료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대학교 가가지고 겸임교수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근로소득이에요. 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대학에 고용돼서 강의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활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고 있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개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가 있는데 연기 심사 있잖아요. 연기 심사? 심사위원들. 그 심사위원들은 맨날 심사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대상을 뽑는 심사를 한다. 연기 대상을 뽑는 심사를 하러 가면은 그 연말에 연기 대상 심사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딱 하루만 심사하는 거지. 뭐 매일 그거 심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뭐 우리 옛날에 그 슈퍼스타 K 있잖아요. 슈퍼스타 K에서 이승철이 맨날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일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일시적으로 당의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이 있는데 일시 용역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인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뭐 큰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314페이지 상단에 3번에 상금, 당첨금 등의 불로소득 있죠. 요거예요. 세 번째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복권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 승마 투표권, 동그라미 4번에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뭐 동그라미 5번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 보상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날로 먹는 돈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얻는 돈들,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은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기타 일시소득을 봤더니 동그라미 1번에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가 있죠. 이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알선수재는 알선하고 받는 금품, 배임수재는 눈 감아주고 받는 금품. 이 배자가 등배자, 임자가 임무임자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를 등지고 받는 금품이 배임수재예요. 그게 다 뇌물이죠. 그래서 뇌물도 기타 소득이에요. 걸리면 기타 소득이에요. 안 걸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를 외우세요. 기타 소득의 성격.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계약의 위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가 있는데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고 신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3년 약정을 했는데 중도에 해지하면은 해지 이약금이 나오잖아요. 그 해지 이약금은 성격이 해지 이약금을 상대방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타 소득이에요. 성격이 개인한테 주는 돈이면 기타 소득이에요. 뭐 또 다른 예로 제가 옛날에 그 카드 단말기를 썼었어요. 저희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2년 약정이었는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중도에 한 6개월 쓰다가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위약금을 내놓으래요. 위약금 얼마냐 물어봤더니 30만 원이래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2년을 쓰면은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중도 해지했다고 30만 원을 내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돈을 안 줬어요. 안 줬더니 그쪽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액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제가 법원에 가서 저희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근데 그 계약서를 들이대미는데 제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내용은 자기들이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계약서에 사인이 돼 있어가지고 판사가 돈 주래요. 그럼 줄 때 저는 무슨 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기타 소득이죠.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돈을 줄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안 주고 반만 줬어요. 그럼 저는 반 준 거에 대해서 반만 주고 반 안 준 거에 대해서 법정 이자가 붙고 있을 거예요. 그 법정 이자도 뭐에 해당하냐면요. 손해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며 거기에 붙는 법정 이자도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 이자라고 해서 이자 소득 아니에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는 손해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면 그 법정 이자도 기타 소득.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중에서 신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그 피해보상금으로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그 100만 원 받은 거는 신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가세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치료비 받으라고 준 돈에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치료받는데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가세 제외이고 거기에 붙는 법정 이자도 가세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그 하단의 별표 1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일시소득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수령한 소득이 있는데 그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연금을 불입하잖아요. 연금을 뭐 한 10년 불입하면은 60세부터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연금을 불입해가지고 나중에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요. 연금을 수령하면은 그때는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을 불입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받으면은 연금소득이에요. 자, 근데 중간에 연금을 해지했어요. 자,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나오겠죠. 해지환급금이 나오는데 이 해지환급금이 만약에 내가 불입한 금액이 300인데 해지환급금이 400이 나왔다. 그러면은 더 받은 돈 100원이 있잖아요. 더 받은 돈 100원은 기타 소득으로 가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연금 외로 수령한 거잖아요. 일시불로 중도에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이 나왔잖아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이렇게 일시불로 중도에 해지해서 받는 돈은 그 차익이 기타 소득이에요. 자, 근데 이게 불입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소득공제를 배울 거예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요. 300을. 만약에 세액공제 300을 받았 300만 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해지환급금 전액 있잖아요. 이 전액 다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때려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냥 아는 척 한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연금을 불입하다가 연금을 중도에 해지해서 받는 소득이면 그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참고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서와 골동품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골동품을 양도해서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골동품 가게에서 골동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골동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인 거고 그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팔았어요. 그건 기타 소득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거.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종교단체, 종교인이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는 가세 안 했는데 기타 소득으로 가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비과세 기타 소득과 가세 최저한이 있는데 비과세 기타 소득은 됐고 밑에 가세 최저한 그것도 됐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오른쪽에 315페이지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을 볼게요. 자, 기타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뭘 뺀 금액이냐면요. 필요 경비를 뺀 게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은 총수익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타 소득 금액자가 붙은 거는 뭐를 뺀 금액이라고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수익 금액 중에서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필요 경비를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
맥스 둘 중에서 큰 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 실제 비용하고 그 다음에 60% 중에서 큰 금액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없다더라도 무조건 몇 프로를 경비로 인정해줘요? 60%를 경비로 인정해주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경우도 무조건 60%까지 경비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일시 유발 소득하고 권리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경우에는 무조건 경비가 몇 프로 인정된다라고요? 60%예요. 자, 그다음 불로소득 복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경비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로또를 샀다. 로또의 경비는 얼마예요? 한 장이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이 경비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는 당연히 경비가 없겠죠. 경비가 없어요.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는 경비가 없다라는 거. 뇌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해요? 그냥 가면 돈 주죠. 경비가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비를 구할 때는 일시 유발은 60%, 권리도 60%, 불로소득은 실제 지출된 비용,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는 경비가 없다. 자, 그럼 315페이지 그 상단에 보시면은 9분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에 필요 경비가 80%짜리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자, 동그라미 3번은 강화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권리죠. 동그라미 4번에 이것도 됐고, 동그라미 5번에 일시적인 문의 창작 소득 일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일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일시죠. 자, 동그라미 7번에 승마 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이거는 이제 그거죠. 도박이죠. 도박은 실제 지출된 비용. 경마장 가가지고 경마 투표권을 5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에 당첨됐다. 경비가 500원인 거예요. 6번에 슬롯머신. 이것도 도박이잖아요. 슬롯머신에 돈을 1,000원 넣었는데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경비가 1,000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소득의 지급자부터 볼게요. 자, 소득을 지급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소득을 수령한 자가 있어요. 소득의 수령자. 자,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당연히 뭐를 띄워줘야 되겠어요? 네, 세금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자, 얼마로 원천 징수해야 되느냐? 자,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자, 기타 소득 금액의 20%,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자,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뭐에서 뭐를 뺀 금액이라고 했어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시적인 인적 용역.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본인이 아니 대학교에서 일회성 특강료를 100만 원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자, 특강료를 100만 원 지급했으면은 얼마를 세금 떼야 되냐면요. 자,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어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몇 퍼센트를 띄워주는 거예요? 20%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총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여기에 경비가 몇 프로 빠져야 돼요? 필요 경비가 60% 빠져야 되겠죠.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니까. 여기에 원천징수 세율이 20%를 곱해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40만 원이죠. 40만 원에 20% 하면 얼마를 띄워주면 돼요? 8만 원을 띄워주는 거예요. 소득세가 8만 원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 따라 주세요. 그래서 지급을 할 때는 기타 소득 금액이 20%라는 거.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를 안 하느냐? 첫 번째, 뇌물 등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있잖아요. 그건 원천징수 안 해요.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안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안 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안 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중고차 매매상한테 중고차를 사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중고차 매매상한테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 살 때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은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죠. 중고차 매매상한테 10만 원을 준 거는 계약금을 먼저 건 건데 사업소득이에요. 서로 사업자끼리 주고받은 돈이잖아요. 자동차를 파는 거니까 사업소득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깼어요. 계약을 해지하면 그 10만 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그러면 계약금이 뭘로 대체가 된 거예요? 위약금으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약금일 때는 소득의 성격이 기타 소득이에요. 제가 아까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의 성격이 기타 소득이라고 했었죠. 그럼 줄 당시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나가 봤더니 계약을 해지해서 그게 위약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일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딱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소득.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안 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뇌물, 세 번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이 3가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을 받은 자. 자, 기타 소득을 받은 자 입장에서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어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냐면요. 무조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 종결되는 거. 이건 중요해요. 외우세요. 자, 복권.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복권 받을 때 20% 세금 떼인 걸로 그걸로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복권이 3억 원 초과할 때는 복권의 3억 원 초과 금액은 30%예요, 세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복권은 세금 떼인 걸로 모든 납세 의무 종결.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 2가지 경우예요. 뇌물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자, 그래서 뇌물을 받았을 때는 당초에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도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세금을 띄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가 선택이 가능하냐면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띄울 때 있잖아요. 자,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얼마 띄었어요? 20% 띄었죠. 아까 일시 강연료 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에 필요경비 60만 원이 빠져서 세금 20%인 8만 원의 세금이 띄인 거잖아요. 8만 원만큼 이렇게 세금을 냈어요. 자, 그러면 세율이 몇 퍼센트로 띄인 거예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세금을 띄인 거잖아요. 그럼 기타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타 소득금액이 300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봐요. 큰 금액이 아닌데, 그리고 맨날 버는 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번 돈이단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세금 신고를 해요. 자,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했더니 자, 소득금액이 얼마냐면요. 종합소득금액. 얘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종합 소득금액이 40만 원인 거예요. 자, 종합소득금액이 40만 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받겠죠. 해서 극단적으로 원래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결정세액이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결정세액이 10만 원. 세율이 6% 해가지고 6423 얼마지? 24,000원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세율이 몇 퍼센트 구간이에요? 6% 구간이라고 하면은 40만 원에 6% 세금 24,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낸 8만 원 중에서 24,000원을 뺀 56,000원을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세금 신고하는 게 훨씬 낫겠죠. 여러분들 20%라고 하는 세율은 애납적 세율이에요. 대강 계산한 세금이단 말이에요. 5월 달에 다시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서 낸 게 많으면은 돌려받고 덜 냈으면은 더 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었다. 그러면은 40만 원에 3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신고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이죠. 자, 그러면은 20%낸 걸로 세금 납세금을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대로 받아주고 안 해도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신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신고한 대로 받아주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받아주고 네 유리한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금액 그 기준은 이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됐고 그래서 315페이지 하단에 이제 기타 소득 원천 징수하는 세율이 나와 있고 316페이지 상단에 소득의 수령자 되어 있죠. 소득의 수령자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하나 외우시고 복권이 중요해요. 뭐 B하고 C에 뭐 또 내용이 있는데 그건 됐고 지엽적이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두 가지. 선택적 분리과세는 기준금액이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요. 기타 소득금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적인 소득세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2배사 근영기 설명했었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317페이지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1, 2, 3은 읽어보면 옳아요. 자, 옳고 그 4번에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겠죠. 자, 2번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4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방금 한 거죠. 이게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자, 동그라미 4번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11월 30일에 폐업을 하여 그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의 가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맞아요. 소득세의 가세 기간은 폐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단에 참고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자, 유형별 포괄주의는 이자하고 배당만 있다라고 했는데 연금소득도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보시고 자, 318페이지 가볼게요. 자, 4번부터 거기 몇 번까지냐면요. 7번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302페이지. 자, 302페이지 보면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자 소득 봤을 때 거기 비실명은 4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그다음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됐고, 그다음에 그밖에 이자 소득은 14%죠. 배당 소득의 비실명 42%, 예,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 25%. 그건 됐어요. 출자 공동 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은 안 중요하고 그밖에 배당 소득은 14%. 사업 소득 중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일반적인 경우는 3%, 봉사료는 5%라고 썼죠. 근로소득은 나중에 배울 거고 연금소득은 됐고 기타 소득은 방금 배웠었죠. 그 정도 외우세요. 그럼 318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 저는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하단에 8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것은 물어봤죠. 1번에 알선수재 배임수재 원천징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뇌물. 2번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 200만 원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돈은 사업소득이죠. 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해요. 3번에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 해요. 그 나중에 배울게요. 4번에 3억 원 상당의 뇌물은 원천징수 안 하죠. 자, 9번, 9번부터 11번 문제, 90, 11번 문제 중요한데 이거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하고 풀도록 하고, 자, 12번부터 18번까지가 소득의 구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 12번에 보면은 1번에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지역권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썼죠. 2번에 일용 근로자는 근로소득, 3번에 주식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건 근로소득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일단은 패스. 12번에 동그라미 4번에 계약의 위반 해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이 소득의 구분은 자, 여러분들 그 307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자 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배당 소득의 범위 있잖아요. 이 범위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외우세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 근데 그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범위에 동그라미 2번에 B에 한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있잖아요. 자, 이걸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한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A가 B한테 채권을 팔아요. 자, A가 B한테 채권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500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500원에 팔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한매 조건을 붙인 거예요. 한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살 수 있는 거. 다시 살 수 있는 조건을 붙였는데, 자, 내가 4월 1일 날에 지금 너한테 500원에 팔지만은 이걸 다시 6월 10일 날에 다시 도로 사주겠다. 살 때는 얼마에 사주냐면요. 500원에 50원을 붙여서 사주겠다 이래요. 이게 한매채. 도로 사주는 채권. 그럼 500원에 팔았는데 다시 살 때는 550원에 산 거예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50원을 더 받았죠? 이게 한매 조건부 매매 차익인데 당연히 얘는 무슨 소득에 해당되겠어요? 이자 소득이에요. 그래서 한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다. 500원을 줬는데 나중에 550을 받으면 더 받은 돈 50원은 이자 소득이 맞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고 배당 부분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사업소득에 보시면은 상단에 지역권하고 지상권이 사업소득인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게 313페이지에 기타 소득의 범위 있죠?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기타 소득의 범위, 그게 지웠다. 네 가지 해당하는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19페이지 12번부터 여러분들이 거기 18번까지 쭉 풀어보시면은 뭐 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물론 14번에 동그라미 3번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할게요. 근로소득 할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 됐고, 19번에 가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원천 징수되지 않는 것은. 자, 원천 징수 안 하는 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동그라미 2번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배우면 알 수 있을 거예요.
21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주거용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하고 받은 1,200만 원의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 분리과세 선택했으니까 주택임대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아니겠죠. 자, 22번 됐고 23번도 여러분들 해보시고 24번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전 넘어갈게요. 자, 322페이지 25번. 자,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철수의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종합소득금액은 2배사 근연기를 합한 거니까 기타 소득금액하고 근로소득금액만 더해야 돼요. 자, 26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맞추기 힘들어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감으로 때려잡으세요. 이걸 공부하는 거는 무리예요. 왜냐면은 법인세를 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아, 틀리라고 내 문제구나. 그냥 틀리지 말고 꼭 찍어서 맞추세요. 자, 뭐 답은 3번인데 그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된 일반 가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입금이죠. 부가세 대입금은 자산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경비가 아니라 자산이에요. 자, 27번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은 이런 것도 몰라도 되는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풀어보면은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번 돈이잖아요. 이 중에서 번 돈은 4번에 판매장려금인데 동그라미 1, 2, 3번은 법인세를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27번은 판매장려금은 받으면 수익, 주면 비용이에요. 자, 28번에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한 것은 4번이죠. 설명했었어요. 이자소득은 경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자소득금액이 총수익금액이 돼요. 2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의 사채이자, 3번의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환매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라고 했었죠. 동그라미 4번의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 동그라미 2번은 무슨 소득이라고 했어요? 기타 소득이라고 했었죠. 자,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326페이지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좀 쉬었다 볼게요.